자, 안녕하세요. 김티입니다. 자, 요번에 3주차 클리닉 미트 포 홀릭 요거를 우리가 같이 못했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학습하시면서 잘 안 될 만한 문제 위주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한번 정리해놨던 그 영상보다도 지금 다시 한번 찍고 있으니까 아마도 이제 최대한 모르는 문제들이 다 걸리지 않을까 싶어서 다시 한번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천천히 하나의 주제별로 같이 보려고요. 2차 방정식의 풀이부터 보려고 하는데요. 뭐 근해 공식까지 있으니까 우리는 6번 문제 정도 한번 더 관찰해 봅시다. 6번 문제에 보면은 요 약속 안에 루트 2가 곱해져 있죠? 그러면은 이제 2차 방정식에 루트가 붙으니까 잘 인수분해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인수분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근해 공식 가는 거예요, 그냥.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근해 공식까지도 정리를 해보자. 오랜만에. 근해 공식은 뭐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규칙대로 한번 만들어 보면 x이기 때문에 루트 x의 제곱이 되고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4랑 x랑 하면 어떻게 되나요? 4x 곱해지니까 4 루트 2x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x 이렇게 될 것이고요. 뒤에 더하기 x가 더 있어서 자 이걸 갖다 한번 정리해 본다면 x가 날아가고 2차항부터 정리해 볼게요. 루트 x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하고 요 1차항을 정리해 보니까 결국은 4 루트 2x 2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로 묶입니다. 빼기 4는 0. 자 이렇게 구성된 요소가 앞에가 루트가 있잖아요. 그러더라도 인수분해 한번 도전해 보시는 거예요. 루트 2하고 1 이렇게 쪼갤 수 있잖아.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4니까 4랑 1 이렇게 쪼개가지고 이게 딱 이쁘게 나오면 좋은데 이게 이제 잘 안 되죠. 그죠? 4 루트 2 마이너스 2가 나오질 않죠. 잘 쪼개더라도. 그래서, 짱난다. 싶으면 근해 공식 가는 거고, 그 다음에 근해 공식 가더라도 요 앞계수를 하나 죽여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양변에 루트 2를 한번 곱하면서 조금 간단하게 먼저 만든 다음에 가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근해 공식 할 거라면 루트 2를 곱하면은 2x의 제곱 플러스 안으로 루트 2가 들어가면 8 마이너스 2 루트 2x 4 루트 2가 돼가지고 한 번 더 약분이 되죠. 2로 쫙 약분하면 그죠? x의 제곱 플러스 4 마이너스 루트 2의 x가 되고요. 마이너스 2 루트 2인데 자 여기서도 한번 관찰해 보시고 왜 인수분해가 될 수도 있거든. 그래서 2하고 루트 2 뭐 이렇게 쪼개가지고 적절히 곱해 보는데 역시 4 마이너스 루트 2가 나오진 않죠.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근해 공식 가봅시다. 라는 거고요. 자 근해 공식은 여기 가운데 짝수 아닐 때는 자 2a분의 2분의죠. 그쵸? 가운데 께서 반대로 가면 마이너스 4 플러스 루트 2 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안에 자 b의 제곱 마이너스니까 요거 제곱하면 얼마죠? 가운데 거 제곱하면 18 마이너스 8 루트 2에다가 자 b의 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그럼 플러스가 되겠죠. 그럼 8 루트 2 이렇게 붙어서 이거 날라가네요. 이렇게 이해되죠? 그러면 결국엔 2분의 마이너스 4 플러스 루트 2가 되고요. 여기 루트 18이니까 뭐야? 3 루트 2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3 루트 2가 되더라. 됐어요? 그러면은 적절하게 이제 근이 두 개가 나오겠죠. 그래서 x는 자 만약에 플러스일 때는 2분의 이게 뭐야? 마이너스 4 더하기 4 루트 2니까 이게 더하기일 때는 약분이 돼가지고 마이너스 2 더하기 2 루트 2가 될 거고요. 그쵸? 또는 만약에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2분의 마이너스 4 여기 빼기가 되니까 마이너스 2 루트 2가 나오네요. 그러면 약분을 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2 그래서 이 두 가지의 해가 이렇게 존재하겠구나. 됐습니까? 그래서 루트가 이제 포함된 형태들도 적절히 이제 다루면서 구해주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절대값을 포함한 2차 방정식인데 기본적인 원리는 다 숙지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뭐 예를 들어 10번 같은 게 가장 기본적인 패턴일 텐데 절대값이 있는 너에 그러면 이제 x가 1일 때가 0이 되잖아요. 그럼 걔를 기준으로 케이스를 나누셔야죠. 그래서 x가 만약에 1보다 크거나 같으면 요 안에가 양수가 되잖아. 그렇지? 그러면 어떻게 나와? x-1의 제곱은 그대로 주고 절대값이 그대로 이렇게 풀리는 거죠. 양수일 때는. 그래서 요거 한번 풀고 자 풀면서 이제 근이 나오면 반드시 요 범위에 해당하는 근만
그죠? 다 아시죠? 1보다 작을 때는 저게 이제 음수가 되기 때문에 절대값 안에가 그럼 음수가 되면 마이너스 붙고 나와야지. 정확하게 이렇게 이제 두 번 풀어주게 되는 거죠. 좀 귀찮아도 아시겠죠? 정확하게 풀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렵진 않죠. 자, 그죠? 활용이 좀 어렵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12번은 뭐 많이 했던 거니까 어떤 A 값에 뭐 퍼센트를 뭐 인상하거나 아니면 감소화 시키는 거. 그러면 늘릴 때는 A 값에 1 플러스 100분의 X. 이렇게 이제 정리하면은 X 퍼센트를 올려버리는 거죠. 맞죠? 감소할 때는 A 곱하기 1 마이너스 뭐 100분의 X 뭐 이렇게 식을 세우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밑에 있는 문제는 그림이 조금 헷갈리지 않을까 싶어서 그림도 작고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문제를 한번 가볼게요. 지금 요게 좀 그림이 약간 좀 크게 좀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데 그림 한번 좀 더 크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좀 확대해가지고 정육면체를 문제를 이제 읽을 때 자, 이게 무슨 소리지?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작은 단위, 자, 한 변 길이가 1인 정육면체로 블록을 쌓는 건데, 가로, 세로, 높이 방향으로 항상 X개씩 쌓아가지고, 모서리가 X인 정육면체를 큰 걸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쌤이 만든 것은, X짜리라는 거지. 요렇게. 그럼 당연히 요 쭉 까난 그 정육면체를 X개씩 이렇게 쌓아가지고 만들었다는 거지. 그걸 한번 이해해 주시고, 요렇게 전부 다 XX로. 그러면 이 정육면체의 겉에 있는 면을 색깔을 칠했대. 그치? 그런데 자, 이렇게 색을 칠했는데, 한 면이라도 색이 칠해진 단위, 그 단위 정육면체가 요 1짜리야. 길이 1짜리, 쬐깐한 거. 그 놈의 개수를 다 세봤더니, 그러니까 색깔이 칠해진 걸 다 세봤더니, 56개였다는 거야. 자, 이 중에서 한 면만 색이 칠해진 것의 개수를 구하라. 그러니까 이제 좀 이상하잖아. 그렇지? 뭔 말이야, 이게. 자, 그래서 이 x라는 거를 조금 이제 좀 세분화해서, 길이가 1짜리 정육면체로 한번 쪼개봐야 돼.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그림이 없거든? 그러니까 좀 불편하지? 여러분들이 한번 쌤 따라서 그려보시면서 길이가 1짜리 정육면체로 이렇게 한번 쪼개봐. 다 하진 말고 이런 식으로 한 위에 면만 이런 식으로 쪼개보면 지금 여기가 이제 전체 길이가 x였기 때문에 요 가운데 있는 거 보이니? 요 가운데는 길이가 x-2일 거야. 여기를 지금 1로 놨기 때문에 그래. 전부 다 1. 이런 식으로. 여기도 1. 맞지? 그러면 원래 이제 정육면체의 겉넓이만 색깔을 칠했으니까 구분을 할 때 지금 요 가운데 보이는 거 있지. 그걸 1번 케이스라고 할게. 요 가운데 보이는 요 1번 케이스. 요 1번 케이스는 실제로 한 면만 색깔이 칠해져 있을 건데 그 한 면, 우리가 보이는 면 있잖아. 근데 그 면에는 요 단위 정육면체가 몇 개 있냐면 당연히 x-2가 길이니까 이렇게 그치? x-가 길이니까 가로와 세로를 우리가 세보려면 당연히 x-2의 제곱계가 있는 거야. 응? 이 단위 정육면체가. 어때? 그 안에 포함을 하고 있겠지. 맞아, 안 맞아? 그래서 한 면만 색깔 칠해져 있는 경우가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로 각 면마다, 면이 6개지? 6개마다 이렇게 하나씩 있을 거 아니야. 요런 애들이. 그렇지? 그래서 요거 곱하기 면의 개수. 이렇게 하면은, 색깔이 한 번 칠해진, 아이들을 다 개수를 셀 수가 있겠지. 이해되니? 그러면 2번으로 한번 가볼게. 요거가 좀 다른 케이스가 뭐가 있냐면, 여기 있어. 단 색깔 할까? 여기. 여기하고 여기는 어때? 두 개의 면이 칠해지지? 그래서 거기를 2번이라고 할게. 요 스타일을 2번이라고 하면, 그럼 두 개의 면에 색깔이 칠해지겠지? 근데 여기도 보면은, 실제로, 여기만 볼까? 요런 식으로 이제 긴 막대기가 나올 텐데, 여기 하나는 길이가 1인 거고, 그치? 요 가로변이 x-2잖아, 길이가. 그럼 이런 것들을, 길이 1짜리로 쪼갠다면, 이렇게 쪼갠다면, 결국 그냥 개수가, x-2개야. 맞아, 안 맞아? 괜찮아? 그러니까 요렇게 쪼갠다는 거지.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그게 이제 가로의 길이만큼 개수가 나오겠지. 그래서 x-2개인데, 요거가 지금 전체적으로 몇 개 있을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윗면만 보더라도 윗면에 보더라도 하나, 그다음 여기도 있지. 둘, 그다음에 셋. 요 케이스가 넷. 그러니까 케이스 요 윗면에 네 개가 있는 거 보이지, 그치? 이 윗면에 네 개가 있으면 뭐 당연히 아랫면에도 이게 아랫면이니까 요런 케이스가 역시 네 개가 있겠지. 한 바퀴 돌면서. 그 다음에 그 옆면을 보면은 요런 데 보이지? 요런 데. 그치? 요것도 2번 케이스에 속하는 거니까 요것도 좀 네 개가 있겠지. 돌면서.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애들이 네 개, 네 개, 네 개, 12개가 있는 거야. 그치? 12개. 그래서 두 개의 면에 칠해진 아이들은 x 마이너 그 단위 그 제일 쬐깐한 저런 정육면체가 x 마이너스 2개인데 그게 12개가 있는 거지. 어때? 이해할 수 있겠어? 마지막으로 3번 케이스 가볼게. 3번 케이스는 여기를 얘기하는데 여기 귀퉁이에 있는 거는 무려 세 면에 칠해져 있잖아. 색깔이. 맞지? 그래서 이 귀퉁이에 있는 것도 근데 이 귀퉁이에 있는 거는 이제 모든 면의 길이가 1이잖아. 모서리의 길이가 1이니까 그냥 이걸 한 개로 취급하면 되는데 그치? 이 한 개가 귀퉁이마다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꼭지점마다. 그래서 8개가 있는 거야. 요렇게. 이해되지? 오케이. 그래서 이제 모든 개수를 확인해 보면 한 면짜리가 6 곱하기 x 마이너스 2개, 2의 제곱개. 그 다음에 두 면의 색깔 칠한 게 12 곱하기 x 마이너스 2개. 세 면에 칠한 게 그냥 8개. 그거 다 더했더니 56개였다라는 거야, 문제에서. 어때? 괜찮아? 그래서 적절한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지잖아. 이제. 그래서, x-2 같은 게 좀 중복이 되니까, 그지? x-2를 뭐 라지 x로 치환해가지고 접근을 해볼게. 그러면 6 라지 x, 그 다음에 12 라지 x. 자, 56 넘어오면 마이너스 48. 이렇게 될 거고, 6으로 약분이 되지. 그래서 x의 제곱, 2x, 8, 이렇게 될 거야. 그럼 라지 x의 입장에서는 4하고 2 이렇게 인수분해 될 텐데 맞아 안 맞아? 괜찮아?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라지 x가 x-2니까 스몰 x-2니까 이게 마이너스 4 또는 이게 자 2가 나왔다는 거야. 근데 이제 x는 길이니까 당연히 스몰 x는 양수 4가 될 수밖에 없겠지. 그지? 그럼 이제 x의 길이가 4니까 문제에서 원했던 한 면만 색깔 칠한 거 구해라고 한다면 x에다가 여기다 4를 이제 집어넣어서 그러면 뭐야 전체 개수가 2는 4, 4를 24개가 나오거든. 그치? 정답 24개. 요거는 조금 그림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문제 설명도 이해해야 풀 수 있는 문제였다. 어때? 괜찮겠죠? 13번 좋은 활용 문제라고 생각이 돼서 한 번 더 해보시고요. 그 다음 주제는 실근을 가질 때, 허근을 가질 때 판별식의 활용인데요. 그 중에 21번 좀 별표를 쳐놓을래요? 21번처럼 여기 2차 방정식을 그랬는데 앞계수가 지금 미지수가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그럼 항상 1단계 1번은 요 미지수를 관찰하시고 2차 방이니까 절대로 a-1이 0 되면 안 된다. 요거 꼭 체크하시고 알았죠? 그러니까 a가 1이 되면 안 된다. 아시겠죠? 그거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2단계로 넘어가세요. 보니까 실근을 가진다. 그럼 개념은 판별식이 0 이상이다. 이런 얘기죠. 그쵸? 그래서 가운데 보니까 짝수야. 4분의 d. 이거 뭔지 아시죠? 짝수 공식. 그러면은 반띵 치고 a-2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자 a-2라고 a 플러스 3을 곱해서 정리를 좀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걸 정리하게 되면 a의 제곱 마이너스 4a 4에서 빼기 이거 이제 전개할 거니까 a의 제곱 또 뭐야? 플러스 2a 빼기 3인데요. 자 a 제곱이 날라가네요.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6a 그 다음에 a에다가 더한 거 7 이렇게. 근데 이게 이제 0 이상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되겠죠. 이해됐죠? 그래서 a 값이 뭐야? A값 이걸 이항시키면 6분의 7 이하로 들어오는데 이때 이제 A값의 범위를 구하라 그러잖아요. 치사하게. 어떤 뭐 자연수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좋았을 걸. 그치? 근데 여기에서 이 수직선을 한번 보시면요. 6분의 7이 1을 넘거든요. 6분의 7이 한 이 정도 되거든요. 그쵸? 그거 이하인데
1이 되면 안 되잖아. 이 문제의 취지가. 그치? 그래서 범위를 생각할 때는 1을 제외시켜 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6분의 7 이하인데 1을 제외하려면 6분의 7에서 1 들렸다가 요렇게 가셔야 돼. 이해되니? 이런 식으로. 그래서 범위를 구하시오라고 하였을 때 범위가 이제 두 개가 나온 게 정확하게 써줘야 돼. 이 서술형이라면. 그래서 A는 1보다 작아야 되고요. 또는 1보다 크고 6분의 7 이하다. 이런 식으로 정확히 써줄 때 정답이 되는 거죠. 이런 거 약간 주의를 좀 하셔야 돼. 어때? 이해됐을까? 오케이. 그래서 앞계수가 미지수일 때는 걔부터 먼저 정리를 하는 버릇을 들여라. 자, 그 다음 주제는 이제 여러분들 제일 좋아하는 근계수 관계네요. 그쵸? 근계수 관계 문제가 꽤 많은데 그 중에서 두모낭, 여기도 도용문항하고 그 다음에 짱구 문제가 있죠. 맨날 잘못 보는 새끼들. 그런 이제 고문항 두 문제 정리할게요. 32번하고 33번입니다. 32번을 보시면 이것도 이제 그래요. 한 변 길이가 10인 정사각형이 있었다. 그쵸? 근데 이 정사각형을 뭘 쪼갠 거지, 이렇게. 그쵸? 쪼개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요 직사각형의 둘레 길이가 28이고요. 그 다음에 넓이의 길이가 46이다. 그래서 두 성분 AE와 AH. 그러니까 A2하고, 그 다음에 AH. 여기 두 개를 변수로 잡는 게 좋겠죠. 그쵸? 오케이? 그래서 여기를 뭐, A, 여기를 뭐, B 이런 식으로 잡아주면 맞죠? 자, 자연스럽게 여기 길이가 얼마가 돼? 10-a가 되고 그 다음에 뭐야? 괄호 왜 쳐져 있어? 그 다음에 여기가 얼마가 돼? 10-b가 되겠죠. 어렵지 않죠?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주는 게 더 유리할 거고 그 다음에 나중에 요 a와 b라고 치환을 했기 때문에 그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은 최고차 계수가 또 1이기도 하고 그러면 x의 제곱 작성하시죠? 작성할 수 있는 거 요렇게 두 분의 합이 들어오고 두 분의 곱이 들어와서 땡. 자, 요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된다. 즉, 우리는 두 분의 합과 두 분의 곱만 유도하면 된다. 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적절하게 이제 식을 세우면 되죠. 일단, 둘레의 길이가 1번, 28이라는 건 가로와 세로의 합, 즉, 20-a-b가 14란 얘기고요. 맞죠? 따라서 a 플러스 b는 여기서 나오네요. 이항시켜서 6이다. 됐죠? 2번 넓이가 46이라는 건 셀이 곱한 걸 얘기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10-a하고 자 10-b하고 곱한 건데 이제 곱하면 이게 나오죠. 이제 100 마이너스 10으로 묶었을 때 a 더하기 b 그리고 이제 ab가 나오죠. 요게 이제 46이라는 거니까 현재 a 더하기 b가 6이면 여기가 이제 60이 빠지니까 40이 될 거고 40 더하기 ab가 46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ab는 6이었겠지. 그래서 합과 곱을 유도해서 여기 이제 작성식에다가 때려 박으면 되지 않을까. 됐습니까? 이런 것들도 이제 천천히 정리를 하시면 그다음 어렵진 않을 것 같아. 하지만 도형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짱구 문제가 나오죠. 짱구 문제. 맨날 뭐 잘못 보는 아이들. 그쵸? 자, 원래 요방 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근의 공식을 이렇게 쓰면 어떡해요? 뭐가 틀린 거죠? 그렇죠? 원래 4ac인데 그걸 안 쓴 거죠. 자, 어쨌든 이걸로 기억해서 푼 두 근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마삼하고 1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줄 때 한 번은 합이고요. 한 번은 곱이에요. 무조건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요 아이는 요 합을 당연히 요 근의 공식으로 봤을 테니까 두 근의 합을 이렇게 봤을 거라고. 2a분의 자 마이너스 b 하나는 플러스 더하기 2a분의 자 마이너스 b 하나는 마이너스 루트 이렇게 받지 않았을까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건 적극적으로 다 뽑아낸다. 그러면 요거 이제 더했기 때문에 이제 루트가 날아가면서 2a분의 자 마이너스 2b 이렇게 봤을 텐데 요거 약분하니까 그쵸? 약분하니까 결국은 마이너스 a분의 b가 나오고 요게 지금 이 마삼하고 1하고 더한 거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되겠지? 그래서 확실한 사실은 b를 뭐로 보고 있었다? 넘기면 2a로 보고 있었다는 거지. 어때요? 괜찮습니까? 요거 그 다음에 이제 두근의 곱도 마찬가지. 얘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머시기와 그쵸? 곱하기 그 내용식이 잘못됐지만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조건을 다 정리를 하는 거죠. 그럼 분모가 이제 4a제곱이 되고 분자는 합차공식에 의해서 b의 제곱 마이너스 이제 루트의 제곱 되는데 루트의 제곱이 요거잖아. 그지?
B의 제곱 빼기 AC. 우리가 아는 공식이 아닌. 뭐 어쨌든 이게 날라갔고 분자가 AC가 되는데요. A 한번 약분을 할 수가 있잖아. 숫자니까. 그쵸? 그러면은 4A분의 C가 나와요. 근데 이게 이제 뭐로 봤냐면 마삼하고 1랑 곱했으니까 마삼으로 봤다 이거지. 그러면 이제 C는 정리가 되기를 마이너스 12A 이렇게 정리가 되잖아. 맞죠? 그쵸? 그래서 결국 B와 C를 한 문자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서 원래 방정식에 대입을 하면 AX의 제곱, 그다음 B는 2A, 그다음에 C는 마이너스 12A가 되니까 요거 이제 A 약분하면 원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어요. 원래 방정식은 이 어디 갔니? 요거였다. 2x 빼기 10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아, 괜찮죠? 요건 또 인수분해도 안 되네, 진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옳은 근을 근의 공식으로, 그쵸? 여러분들 근의 공식 정확히 알고 있죠? 구하시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올바른 근의 공식으로. 됐죠? 그래서 이 짠 거 문제도 별거 아니니까 정리를 좀 잘 해주시고요. 자, 또 다음 주제로 가볼까요? 자, 뭐 워낙에 인수분해 식을 이용한 거라든가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잘 할 것 같고요. 41번을 한번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41번을 2차 방정식의 식으로 풀어도 되는데, 지금 여기까지 나온 형상. 두근이 알파 베타였다. 당연한 거 이용해도 돼요. 그러니까 F 알파가 0인 거고요. 인수 정리가 되는 거고요. F 베타가 또 0 되는 거잖아요. 맞죠? 곱과 합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상태에서 그 다음에 나오는 2차 방정식에 3x-2라고 변형되어 있더라도 당연히 이 식은 뭐예요? 항상 성립하는 거죠. 이 식은 성립하기 때문에 이렇게 식을 세우지 말고 3x-2가 알파가 되면 성립하겠다. 그럼 무조건 0이 나오는 거죠. 또는 3x-2가 베타가 돼도 되겠다. 됐지? 그러므로 이 두 번째 방정식의 해는 3x-2가 알파가 되면 x는 3분의 알파 더하기 또는 베타가 될 때는 x는 3분의 베타 더하기니까 요 두 근을 이렇게 좀 빠르게 잡아낼 수가 있어요. 그죠? 별거 아니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만약에 곱하라 그러면 3분의 알파 더하기 2하고 3분의 베타 더하기를 이제 곱하라 그러면 당연히 9분의 통분 잡고 그 다음에 곱할 때 요 알파 베타랑 곱하면은 곱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배로 묶어서 합으로 이제 정리가 되고 2는 4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5하고 13이 주어진 거니까 이런 식으로 좀 빠르게 해결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아시겠죠? 중요하다기보다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팁을 알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방정식에서는 켤레근이 존재하죠. 근데 켤레근이 존재할 때는 기본적인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일단은 개수들이 여기 뭐라 그랬어? 유리수 조건을 갖고 있죠. 예, 그래서 개수들이 유리수 조건을 갖고 있으면 요 루트 무리수에 대한 켤레근을 갖고요. 그래서 이제 유리수 조건에서는 유리수 개수에서는 4 플러스 루트 10이면 다른 근은 4 마이너스 루트 10 무조건 켤레근을 가질 수 있다. 다만 이제 이런 유리수란 말이 없을 때는 켤레근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때는 이 주어진 한 근을 그냥 이렇게 때려박겠지만, 그쵸? 유리수라는 조건이 있을 때는 켤레근의 존재성을 확보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무리수 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개수가 요 실수라는 조건이 있죠. 여기 앞에는 1 실수고 A와 B 모두 다 실수다. 그럼 이게 실개수 방정식인데요. 이럴 때는 또 이제 이 허근에 대한 켤레를 갖는다. 인데 요거 아직 정리가 안 돼 있네요. 맞죠? 그래서 정리부터 먼저 하시면 되고 43번에서 그러면은 1-i에 i분의 1은 보통 이렇게 정리하면 좋아요. 위아래 i씩 곱하면 돼요. 그죠? 이렇게 그러면은 분모가 마이너스 1이 되니까 마이너스 i가 돼서 실제로는 1-2i로 봐야 되겠지. 그러면 이제 켤레근을 실계수 조건이니까 가질 거 아니야. 그럼 다른 근은 1 플러스 2i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켤레근을. 그래서 뭐 개수가 근이 허수더라도 근계수 관계는 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으로 이렇게 인지하시는 게 어떨까요? 두 근의 합이면은 당연히 2가 될 거고 두 근의 곱이면은 합차 공식에 의해서 1 플러스 4가 될 거고 맞아요? 자 여기서 이제 근계수 관계를 활용하면은 너분의 너에다 마이너스를 붙이니까 a가 바로 2가 되네요. 그 다음에
두 분의 곱은 b가 되고요. 맞죠? 그래서 뭐 절대값 안에다가 2 빼기 5 하면 되겠네. 그 정답은 마삼의 절대값이니까 3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예, 이런 문제들을 정리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차 함수로 가네요. 2차 함수의 이제 가장 중요한 대칭축이라든가 꼭지점에 대한 이해, 알겠죠? 그런 것들 정리를 하다 보면 이렇게 이제 그래프 48번처럼 그래프로 나온 문제가 제일 중요하죠. 어때요? 됐습니까? 예. 자, 그래프로 나왔을 때는 역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항상 뭐에 의해부터 그죠? 좌표 주어진 문제의 주요 포인트 좌표부터 정리를 좀 하시고 그다음에 좌표를 놔버리면 우리는 당연히 길이를 잴 수가 있어요. 좌표는 곧 길이가 된다. 됐지? 이런 거 인지하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문제 이제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 이제 결론적으로 요 A, B, C, D 요 사각형 넓이 구하는 거예요. 넓이가 10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요 A점이나 B점 또는 D점과 C점 이런 것들을 좀 먼저 구하는 게 낫겠죠. 알겠죠? 요게 이제 평행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약간 사다리꼴이죠, 이게. 그런데 요 D점이라는 거는 너의 꼭지점이니까 이거 꼭지점 몇 코마 몇이에요? 그죠? K, 0이죠, 그죠? 그래서 D의 좌표가 K, 0이다. 이렇게 접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C는 그냥 여기서 이제 고스란히 내려간 거니까, 요렇게. 그럼 K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면 되죠. 그죠? 그래서 C의 좌표는 K, 그냥 밑으로 내려갔으니까. K의 제곱 3K 마이너스 2. 이러면 되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요 길이죠. 이게 지금 현재 분명히 음수였다는 걸 인지를 하셔야 돼요. K가 지금 K일 때 높이가 0이니까 이게 높이거든요. 높이. 근데 이 높이가 지금 음수 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 이제 DC의 길이를 잡을 때 여기 K, 0이면 얘는 높이가 0이니까 0에서 높은 거에서 낮은 거를 빼줘야죠. 그죠? 그럼 K의 제곱 마이너스 3K 빼기 2를 요걸 빼줘야 길이가 나오는 거죠. 맞아요? 오케이. 그래서 정확하게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하셔야 돼. 결국 막 K 제곱 플러스 3K 플러스 2가 된다는 거죠. 길이를 잡을 때는. 맞죠? 예. A, B의 길이도 마찬가지예요. 요거는 이제 0, 예, X좌표가 0일 때니까 A는 그냥 0 갖다 대입하면 되고요. 그럼 0, 여기다가 0 대입하니까 막 K제곱, 그냥 K제곱이죠. 예, 요건 양수고 B점도 마찬가지로 0을 갖다 대입하면 되는데 여기다가 0을 대입하면은 0, 마이너스 2 요건 음수고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도 A, B라는 길이를 잡을 때 높은 높이 양수 K제곱에서 낮은 높이 빼기 마이너스 요것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길이가 K제곱 더하기 2로 나오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윗변과 아랫변 요 길이를 잡았다 이거야. 근데 이제 사다리꼴 넓이니까 사다리꼴 넓이 공식 알죠? 2분의 1 곱하기 자 윗변 그다음에 더하기 아랫변 그리고 높이 이런 형식이잖아요. 그죠? 사다리꼴 그러면 이제 윗변과 아랫변에 얘네들이 오시면 되죠. 요거 A, B하고 DC 그러니까 자 K의 제곱 더하기 2에다가 다시 막 K의 제곱 더하기 3K 플러스 1을 더하고요. 높이는 뭘까요? 요 사각형의 높이는 지금 이렇게 봐야죠. 여기 그죠? 이런 게 높이인 건데 그거는 지금 O부터 D까지의 길이와도 같죠. O는 원점이고 D는 K, 0이었으니까 높이가 K인 거지 뭐 길이가. 어때? 되었습니까? 그래서 양수 K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요거 정리한 게 얼마다? 10이다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서 K제곱 날라가네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요 안에 거 정리하니까 3K 더하기 4에다가 K를 곱할 거니까 3K 제곱 더하기 4K인데요. 그 2분의 1을 넘기니까 이거 20 되겠죠. 요렇게. 맞죠? 예, 그럼 넘어오시면은 3K 제곱 더하기 4K 마이너스 20은 0이고요. 양수 K를 좀 잡으니까 요걸 살짝 인수분해했을 때 양수인 것만 여러분들이 잡아내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뭐 3하고 1하고 어떻게 분리할까요? 10하고 2하고 2, 3은 6 되겠네요. 마이너스 여기다 붙이면 2, 3은 6, 10 맞죠? 따라서 K는 뭐다? 2다. 양수니까 이렇게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요 문제도 여기 이제 미지수가 들어있어서 막 좀 헷갈리긴 하겠지만은 우리 정확하게
C라는 게 뭐야? 꼭지점의 좌표. 그 다음에 A라는 거. 요 A라는 거는 X축과 만나는 점이잖아요. X축과 만나는 점이 뭘까? X절편이죠. X절편. 즉, 하나의 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에 다른 근이 여기 이미 나와 있어요. 마이너스 1이라고. 그쵸? 그런 걸 이제 활용해서 이제 얘가 마이너스 1일 때 0이라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먼저 이런 거 한번 대비해 보시면서. 괜찮아? 그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A,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3A. 자, 여기 0이거든요. 맞아? 여기까지? 예. 그런데 이제 그래프의 개형상, 그지? 이렇게 위로 올라오면 당연히 A는 약배수가 A가 결정하잖아. A가 음수일 테니까 여기에서 여러분 적절하게 A 값을 구한 다음에 좌표 확인하면서 넓이를 구해보시면 되는 거죠.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매우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중요한 주제로 이제 슬슬 넘어가는 거죠. 아까 잠깐 했듯이 X축과의 관계, 뭐 X축과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고 만난다면 이제 또 두 점에서 만날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인데요. 한 문제 좀 유형 정리 좀 한번 가고 갈게요. 보통 이렇게 이차 함수가 주어지고 X축과 두 점에서 만날 때 그림 살짝 그리는 거 도움 되는 거죠. 맞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항상 그 다음에 뭐 여기를 A, B라고 하는데 요 A와 B의 길이가 보통 주어지죠. 뭐 4입니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X축은 별게 아닌 게 다른 말로 하면 X축은 0이니까 높이가 그래서 이제 그림 잠깐 연상하고 이렇게 이제 식 세울 때도 그냥 2차 방정식 만드는 양 는 0 하시면 돼요. 다만 요 A와 B가 X축과 만나는 점이니까 의미하는 게 좌표 X좌표를 여기 X좌표를 알파, 베타라고 놓을 줄 알면 좋아. 알겠지? 그럼 그게 이 2차 방정식의 근이 된다고. 됐어? 그럼 적절하게 근계수 관계를 활용할 수 있죠. 두 개 더한 거는 2A죠. 두 개 곱한 거는 뭐 3A죠. 예를 들어서 여기 딱 정리할 수가 있고 요거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요 길이랑 연결을 시킬 줄 알아야 돼. 근데 요 길이가 이제 베타가 좀 크다고 할게. 길이가 베타 마이너스 알파거든요. 4. 어때요? 괜찮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전체적인 합과 곱을 알고 있는데 저기 뭐야? 빼기로 연결시켜야 돼. 그 연결시키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죠. 그냥 완전제곱. 맞죠? 예, 그래서 요놈의 완전제곱 연상을 하시면서 베타 더하기 알파의 제곱에서 4배의 알파 베타 빼를 빼면 어떨까? 이런 얘기죠. 그러면 좌변은 4, 4, 16이 되고요. 우변은 베타인데 베타 더하기 알파가 뭐였지? 2a잖아. 그러면 제곱하면 4a 제곱 마이너스 4랑 3a랑 곱해야 되겠네. 그러면 12a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약분을 치면서 정리해 봤더니 a의 제곱 마이너스 3a 넘어오시면서 빼기 4를 만들고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양수 a라고 했으니까 적절하게 이제 인수분해를 하면 a 플러스 2라고 자 a 빼기 4가 나오니까 당연히 a 값은 4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제 구성을 잘 낸다 이 말이죠. 어때요? 이해 갔어요? 개념 한번 잡아주시고요. 그래서 X축과 만나는 어떤 상황도 물론 중요하고, 이제 요걸 이제 확장한 문제들이 매우 또 중요합니다. 그게 어디 있을까? 여기 있네. 55번. X축과 만나는 그 상황을 확장하는 개념 문제죠. 그래서 요 개념 문제도 일단 한번 보세요. 그림을 그리면 더 유리하다고. X축과 만나는 서로 다른 두 점 A, B 똑같죠. 그리고 길이를 요거 1이 아니라 L이거든요. 잘 보이시나요? 이게 지금 마지막에 있는 요 L 있잖아. 요 L이거든요. 요거 L이에요. 이렇게. 잘 안 보이죠? 뭐 일같이 보이죠? 그리고 이제, 그럼 여기도 L 더하기 1이고요. 그 다음 여기도 L 더하기 3이라서 좀 어려워요, 문제가. 예. 그래서 잘 안 보이지만은 요거를 이제 요렇게 그린 상황에서, 대충 이제 아래로 블록이라고 치죠, 뭐. 그쵸? 그러면 여기가 A, 여기가 좀 B, 이렇게 되는데, 이제 AB의 길이는 여기를 이제 L이라고 봤다 이거예요. 그럼 여기 문장까지 L이라고 하자. 여기서 이제 아무 느낌 없으면 안 되고요. X축이랑 만났으니까 우리가 어떤 2차 방정식에 식을 세울 수가 있는데 그 2차 함수라는 게 지금 요 길이가 지금 다 일정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2차 함수를 원래는 이렇게 세워야 되거든요. AX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쵸? 근데 이제 요거를 갖다가 잡으면 미수가 벌써 3개니까 얼마나 이제 불편해. 맞아, 안 맞아. 그래서 어떤 이차 함수지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좀 단순화 시키는 거죠.
요렇게. 여기 y축이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하면 정확하게 여기 0, 0일 것이고요. 그럴 때는 약간 좀 그나마 식이 좀 간단해지잖아요. 그래서 y축에 걸려있는 어떤 이차 함수다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가 이제 ax의 제곱 플러스 bx까지 안 가도 되죠. 그죠? 왜냐면 꼭지점이 0, 뭐한 가니까 뭐 c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문자를 좀 죽이면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게다가 이제 요렇게 접근하면 장점이 뭐냐면 여기다가 이제 는 0을 주었을 때 이렇게 2차 방정식을 만들었을 때 당연히 오른쪽에 하나 왼쪽에 하나 있는 근이 뭐겠어? 대칭 상황이겠죠. 그래서 셈이라면 오른쪽을 여기를 알파, 왼쪽을 베타가 아니라 마알파 이렇게 한번 넣어보겠어요. 그러면 이제 요 2차 방정식을 이렇게 알파와 마이너스 알파의 근을 갖는다 해서 a 곱하기 앞에서 모르니까 a 곱하기 x 빼기 알파 뭐 x 플러스 알파 이렇게 좀 약간 이쁘게 놓을 수가 있고요. 됐어요 여기까지? 예. 그러면 요런 2차 방정식에서 요 알파부터 요 마이너스 알파까지 요 길이가 L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하면 알파에서 마이너스 알파 뺀 거, 요게 L이다. 즉, 2알파가 L이다. 됐죠? 2알파가 L이다. 자, 요런 것들을 이제 정리해 가는 거죠. 어때요? 여기까지 충분히 갔어요? 예, 2알파가 L이다. 됐지? 그러면 이제, 요런 조건을 가지고 맨 마지막에 이제 L값을 구하려면 L이 뭐야? 2알파니까 알파만 구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잘 보시면 그 다음부터 나오는 이 길이는 여러분들이 요 함수를 정확히 그려내야 돼요. y는 1. y는 1이 뭘까요? 네, y좌표가 1인 직선이죠. 평행선. 그럼 여기서 만나는 요 C하고 요 D, CD. 됐지? 요 길이가 이제 좀 더 는 거고요. L 플러스 1이라고 봐야 돼. 알겠지? 한 번 더. 그 다음에 y 이퀄 4랑 여기 y 이퀄 4 보이죠? y 이퀄 4랑 또 더 길이가 길어지겠지. 그러니까 이제 아래로 부르기 맞는 거예요. 이 상태가. 됐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EF를 만들 건데 EF 이거 만들 건데 요때는 길이가 또 좀 늘어요. L 더하기 3이다. 이렇게. 그럼 여러분들이 요때 이제 설정을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서 L 더하기 1 여기는 L 더하기 3. 네, 이렇게. 그럼 아까 전보다 이제 1이 늘고 아까 전보다 이제 3이 늘었잖아요. 그런 거를 관찰하시면서 이 좌표, 즉 만나는 점의 x좌표가 중요해요. 그 만나는 점의 x좌표를 정확하게 설정하시면 좋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D점의 좌표를 한번 봅시다. 이 D점의 오른쪽에 있는 x좌표, 이건 뭘까요? 뭐여야 되는 거야? 봐봐. 대칭성도 활용해 주시고요. 여기 똑같을 거라고요. 그럼 아까는 여기가 L이었는데 분명 1cm가 늘었잖아요. 1cm가 늘었으니까 요 오른쪽에 있는 너의 좌표를 알파 더하기 2분의 1로 잡는 게 중요하죠. 그러면 왼쪽에 있는 좌표는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잡아주게. 무슨 이야기야? 1이 늘었으니까 대칭으로 늘었을 거 아니야? 오른쪽은 2분의 1, 왼쪽도 2분의 1. 이렇게 늘어났다. 이런 식으로 잡아주면 어떨까요? 어때요? 괜찮아요? 요렇게 오른쪽만 잡아도 돼요. 대칭이니까. F도 마찬가지죠. F도 여러분들 보시면 F도 요 오른쪽에 있는 좌표 이거 뭘까요? 아까 전에가 L이었고 그 다음에 더하기 3이 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알파에다가 얼마를 더해주면 될까? 그렇지. 2분의 3 더해주면 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알파 더하기 2분의 3 정도 된다. F의 X좌표가. 맞아요? 그래야 전체적으로 3이 되는 거지. 그럼 이렇게 잡았을 때, 자, 우리는 지금 알고 있는 사실이 요 fx를 이렇게 설정해 놨잖아요. 맞아, 안 맞아? 네, 따라서, 1번. 요 fx라는 함수에다가 알파 더하기 2분의 1을 t점이죠. 한마디로 대입하면 당연히 높이가 1이 나와야 돼요. 인정? 오케이. 2번은 마찬가지로 알파 플러스 2분의 3을 대입한다면 그건 f의 높이니까 높이가 얼마가 나와야 돼요? 4가 나와야 돼요. 이렇게 두 가지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어때요? 문제 풀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설정을 하면 어떻게 될까? 좋지 않았을까? 그리고 약간 그 표현이 문제가 좀 이렇게 영문자가 좀 잘 안 나와 있는데 L로 바꿔주시고요. 그러면 자 F에다가 요걸 대입하는 게 실제 높이니까 대입을 해볼게요. 그럼 A 곱하기 알파 더하기 2분의 1에서 알파가 빠지죠.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 알파 더하기 2분의 1에서 알파를 더하고. 됐죠? 그러면 이제 요게 1이 나와야 되는데, 요거 이제 날라가니까 정리하면 될 것이고, 그러면 A 곱하기
자, 2분의 1에다가 여기가 이제 뭐 나오죠? 예, 2알파 나오죠. 2알파. 맞죠? 그래서 2알파에 2분의 1 더한 거. 2알파에 2분의 1 더한 게 얼마다? 1이다. 됐죠? 예,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놓고요. 밑에 있는 아이도 마찬가지로 알파 a 곱하기 알파 플러스 2분의 3을 대입하면 원식에다가 대입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알파 날라가니까 2분의 3. 다음에 알파 플러스 2분의 3에다가 다시 알파를 더한 게 얼마다? 4다. 요거 다시 한번 정리하면 a 곱하기 2분의 3이 있고요. 그 다음에 2알파 더하기 2분의 3이 있고요. 그 다음에 4가 있는 거예요. 자, 주어진 식이 두 개인데 여기하고 여기를 한번 뭐 해볼까? 네, 연립해 볼게요. 결과적으로 5번이 여기 4고 여기 1이니까 4배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때요? 괜찮아요? 그러면 1번식의 4배는 얼마다? 2번식이다. 요거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위에 있는 1번식에다가 자 4배를 하면 2분의 1이 날아가겠죠? 그래서 2 곱하기 a에 그 다음에 2알파 더하기 2분의 1. 자, 요 놈은 뭐랑 같을 것이다? 여기는 2번식이랑 같을 것이다. 자, 2번식은 a 곱하기 2분의 3. 그 다음에 원래부터 2알파 더하기 2분의 3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뭐 A 같은 건 약분도 가능하고 숫자니까 맞아? 좀 넘겨주고 정리해 볼까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2를 아니 이거 전개할까? 뭐 전개하면 이거는 4알파 플러스 1이 되고요. 4알파 플러스 1. 자, 여기는 뭐가 될까? 전개하면 이렇게 그건 뭐 되냐? 3알파 그 다음에 플러스 4분의 9가 되고요. 여기서 알파가 등장을 하네요. 알파는 4분의 5다. 어때요? 됐어요? 네, 4분의 5라는 알파가 나왔으면 우리 아까 L 구할 수 있죠. L가 여기 있었잖아. 그치? L은 2알파였잖아. 그래서 2알파는 2를 곱하니까 2분의 5인데요. 요게 L 값이 되겠죠. 어딨지? 아이고, 여기 숨어 있었네. 4번이 정답이죠. 요렇게. 이해됐죠? 예. 그래서 X축과의 만남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렇게 일반적인 직선의 만남에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점의 X좌표가 그 연립방정식이 연립한 2차 방정식의 근이라는 거, 해라는 것을 정확히 인지할 수 있어야 정리가 될 것이다.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정확히 한번 정리해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주제에서 이런 게 나오겠죠. 일반적인 직선과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65번 잠깐 볼까요? 똑같아요, 개념은. 요게 이제, 길게 A인 뭐 직선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두 점에서 이렇게 만났는데, 하나, 둘, 이렇게 만났는데요. 이런 거를 이제 정리를 하시려면 그 1단계가 연립이다. 그러니까, 만났으니까 AX 더하기 B와는 연립을 해주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뭐 이렇게 넘길까요? 넘겨서 2차 방을 만들어주면, 그러면은 이제 A 빼기 4X가 되겠죠. 예, 이렇게 되겠죠. 요 2차 방정식이 나오는데, 요 2차 방정식의 두 개라는 거예요. 왜냐면 두 점에서 만났으니까. 근데 이제 이때에 요 해가 실제 요 그림에서는 X좌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요 개념이 잡혀 있으면 돼요. 그럼 X좌표도 두 개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나와 있다 이거죠. 뭐라고? 3 플러스 2루트 2라고. 어머? 그럼 우리는 혈근을 생각해도 되겠네요. 3 마이너스 2루트 2도 근이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혈근을 확보해주면 근계수 관계로 좀 더 이걸 빠르게 잡을 수가 있죠. 맞죠? 그래서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으로 가는데 합은 두 개 더할 거니 6 이렇게 될 것이고요. 곱은 합차 공식에 의해서 뭐야? 3, 3은 9 마이너스 8 그러니까 1이 되겠네요. 이렇게. 근데 이제 요 근계수 관계는 연립한 방정식에서 찾아줘야지. 그래서 두근의 합은 너분의 너에다가 마이너스 보시니까 마이너스 A 더하기 4 두근의 곱은 너분의 너 그러니까 B 빼기 3 이렇게 정확하게 해줘야지. 그치? 그래서 A가 얼마가 나오고요?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B는 또 얼마가 나올까? 4 이런 식으로 뭐 두 개 곱하면 뭐 마이너스 8 뭐 이쯤 되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일반적인 직선과 만나더라도 이 두 점에서 만나면 그 두 점의 X좌표가 결국은 그 연립한 2차 방정식의 해가 된다는 게 핵심 포인트인 거죠. 핵심 개념인 거죠. 어때요? 개념 문제 괜찮겠죠? 이런 식으로 정리를 또 해주시고 계속 만나는 어떤 그런 문제에 대해서 특히 이 69번 같은 건 되게 좋은 거죠. 우리 입장에서. 무슨 얘기냐면 69번은 직선은 물론 아니지만 두 개의 이차함수 이지만요. 만나는 그 점에 X좌표가 다 나와 있어요. 하나는 마이너스 6, 하나는 2라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요 2차, 식도 해석을 하면
fx 이퀄 넘길게요. gx. 두 함수가 결국 만나는 식의 해석이잖아. 그래서 여기서 해라 하면 만나는 교점에 x좌표를 구하는 거니까 그냥 그림 보면서 아 x가 마이너스 6 또는 2겠다. 이거 되게 좋죠. 이런 거는. 됐죠? 그래서 그림의 해석이 되면 좋은 문제인데 거꾸로 요 67번 문제는 그림을 좀 그려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정확히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 좀 중요한 문제 같아서 다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원점도 지나가고 하니까 이제 그림 좀 디테일하게. 그리고 얘부터 그린다면 얘는 꼭지점이 0,-2인 기본형이죠. 그래서 0,-2 앞에서 양수니까 이렇게 이제 잡아내시면 되는데 이런 거 잡아내실 때 x축과의 교점까지도 해주시면 좋죠. 그러니까 너가 0 될 때가 하나는 루트 2, 하나는 마이너스 루트 2다. 됐어요? 이런 것도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이거죠. 원점을 지나가고 기울기가 m인 직선. 그거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기울기가 양수이기 때문에 원점 지나간 직선을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고 y mx라고 놓을 수밖에 없어요. 네, 방법이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데 그 두 점을 각각 a, b라고 하여라. 여기까지 그려주셔야 됩니다. 그래 놓고 두 점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을 봐. 그러니까 여기는 만약에 a에서 내린다면은 이쯤이 되는 거고요. a-가 b에서도 내린다면은 또 이쯤이 되는 거라서 그림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된다. 근데 이 길이를 구해보고 그 길이의 차라는 거는 반드시 큰 것 빼기 작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게 더 큰지를 모르는 또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게 더 큰지 모를 때는 a-라는 길이에서 b-의 길이를 빼긴 빼는데 무작정 빼지 마시고 절대값을 붙여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더 큰지 모를 때는. 아시겠죠? 요게 지금 16이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근데 우리가 이런 길이들을 이제 우리가 구하려면 당연히 그 전에 A점과 B점의 좌표를 알아야 되겠지. 특히나 X좌표를. 맞지? 그래서 이런 문제 볼 때마다 1단계가 그냥 바로 들어가시는 거야. 연립으로. x제곱 마이너스 2하고 mx라는 요 직선에 연립으로 들어가시고 정리를 해주시면 적절하게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지는데 아니 때려주기도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 맞아. 그러니까 이럴 때는 그냥 근을 알파 베타로 놔준다는 거라고. 우리 앞전에도 한번 해봤지? 그냥 놔버리는 거라고. 그래서 여기를 알파라고, x좌표를 알파라고, 여기 이제 좀 큰 거를 뭐 베타라고 이렇게 좀 놔버리면 됐어요? 조금 마음 편해져. 그러면 좌표가 낮으면 이제는 길이를 잴 수가 있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b'-라는 길이는 이 길이죠. 우리가 저 좌표를 여기서 베타라고 놨으니까 이 길이는 실제로 여기 직선에 대입한 높이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베타를 대입하면 뭐가 되겠니? m베타. 이렇게. 그래서 직선에다가 대입하는 게 또 간단해요, 식으로. 그 다음에 좀 주의할 게 요건데, AA 다시. 자, AA 다시는 요 길이 아니겠니? 그럼 여기 좌표가 알파로 놨으니까, 알파를 그대로 대입하면, 너의 높이가 m알파가 될 텐데, 실제로 이 m알파가 무슨 수야? 음수야. 그림 봐봐. 그치? 그래서 길이를 잡고 싶은 거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하나 붙여서 m알파. 이런 거 좀 주의 포인트야. 됐지? 근데 이제 길이를 다 구해봤는데 누가 더 큰지 알아? 모르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대입을 할 때 절대값을 꼭 써줘야 돼. 알았지? 그래서 m베타에서 마이너스 요 a 요거 플러스 m 알파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m으로 묶어내면 베타 더하기 알파 이런 식이 나올 텐데 절대값 안에서 맞지? 그런데 베타 더하기 알파를 우리가 알고 있더라 이거죠. 왜냐면 베타 더하기 알파는 실제 요 2차 방정식에서 근계수 관계로도 볼 수가 있거든. 그래서 베타 더하기 알파가 뭐게? 두근의 합이니까 m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여기도 m, 그 앞에도 m이네. 그럼 절대값 안에서 m제곱이다. 그죠? 그게 이제 16인데 그 m제곱은 이제 기본적으로 양수니까 그냥 16이 나오게끔 자, m 값을 잡아주면 돼. 근데 m이 이제 기울기인데 양수였잖아니? 그치? 그래서 기울기는 4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다. 요건 조금 어려웠죠. 그러니까 이제 그림도 그릴 줄 알아야 되고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식도 세울 수 있어야 되고 그 식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건 만나는 교점의 무슨 좌표? x좌표입니다. 그 x좌표를 설정할 수 있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요거 꼭 한번 챙겨보세요. 아이고, 뭐 70번도 뭐 마찬가지 문제, 똑같은 문제가 또 나와 있네요. 70번도 비슷한 문제라서
또 좋은 문제라서 같이 한번 접근해 보려고 하는데, 양수 A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이차함수, 하나는 직선이에요. 그런데요, 여기에서 이제 주된 핵심은 뭐냐면 넓이에요. 그 넓이를 구하려면 참 짜증나죠. 근데 잘 보시면은 COD라는 넓이, C가 어디냐면 여기가 C거든요. 이제 문제 읽어보시면, 그다음에 COD, D가 여기에요. 이 D라는 게 이제 Y축에 걸려 있어서 이걸 Y절편이라고 부르고, C는 X절편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요 삼각형. 알겠죠? 그 다음에 사각형 OE, 이건 어디냐면은, 자, A점에서 일단은 수선의 발을 X축에 내린 거를 E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쭉 내려보시면, 여기 E가 되고요. 그쵸? 그래서, OE, AD. 요 넓이에요. 요 사다리꼴. 이거 언제 봤던 거랑 비슷하지 않아요? 안 비슷해요? 그래서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 같아 보이긴 한데, 됐죠? 예. 요게 이제 가만히 보시면, 여러분들, 이 이차함수에 이제 슬슬 성질을 이용해 볼 줄 알아야 돼요. 뭐냐면은 대칭축이죠. 그러니까 이차함수의 대칭축이 지금 이거 기본형이기 때문에 그냥 y축이 대칭축이거든요. 요게 대칭축이거든. 여기에 대충인데, 대충이란다. 대칭인데, 맞아요? 오케이. 실제로 요 A점하고 요 C점을 좀 확인해 보면, 오케이? 가운데, 뭐 여기는 0이니까. 근데 이제 C점은 직선에서 X절편 잡아내시면 되고, 그러니까 얘가 0이 될 때 C가 나오는 거예요. 응? 됐죠? 그러면 X좌표가 얼마야? 마이너스 A인 거죠. 마이너스 2A인 거죠. 요렇게. 맞죠? 그래서 여기 C점 여기가 마이너스 2A라고 놓는다면 여기 가운데는 원점 5고요. A점은 이제 두 함수의 교점이라서 A점을 잡아내시려면은 또 연립을 치면 돼요. X의 제곱 이퀄 AX 너랑 언제 만나? 이렇게 넘어오시는데 이게 지금 인수분해가 안 되면은 어려운 건데 이게 돼요. 인수분해가. 그죠? X 마이너스 2A하고 X 관찰해 보시면 이게 잘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하나의 교점은 마이너스 A지만 우리는 지금 A점 양수 쪽이죠. 양수 쪽이니까 2A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가 2A 콤마가 되고 내려와서 2점이 2A 콤마 0이 되는 거죠. 이렇게. 어때요? 괜찮죠? 그러면 지금 이게 이제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실제로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쵸? 맞아.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직각삼각형들은 무조건 닮음이잖아요. 그래서 닮음 관계에 의해서 자, 조그만한 직각삼각형하고 그 다음에 좀 큰 직각삼각형 이 두 개 보이죠? 예, 닮음비가 1대 2예요. 닮음비가 1대 2다. 그러면 당연히 넓이 비도 구할 수 있겠죠. 넓이 비. 넓이는 뭐야? 1대 4. 다 알죠. 그죠? 1대 4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쬐깐한 삼각형의 넓이를 1이라고 봤을 때 그러면 이제 큰 삼각형 넓이가 4가 되잖아요. 그럼 당연히 사다리꼴만 보자 치면은 4에서 1을 빼면 되니까 여기가 넓이가 3이에요. 비율이. 이해되지? 그래서 문제에서도 정확한 넓이 계산이 아니라 몇 배냐 물어봤잖아요. 이게 이제 S1, 이게 이제 S2. 몇 배예요, 여러분? 3배죠. 따라서 이 비율에 의해서 결정을 하는 게 맞겠다. 그래서 K가 3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쫄지 않고 이렇게 이제 정확하게 정리해 주시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차 함수의 최대치수로 갈 건데 워낙 또 중요한 파트니까 잘 들어주시고요. 일단 여기서 1부 종료하겠습니다.